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공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교육의 의미와 전개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공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좁은 의미입니다.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다음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법률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핵심적 의미는 사익, 다시 말해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은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속성을 갖고 특정 개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개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특징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적 기관이 공적 비용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 교육입니다. 여기서 공적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필요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우에 따라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그럼 공교육과 사교육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도 공교육에 포함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공교육의 어떤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편성, 의무성, 평등성, 무상성, 네, 바뀌었네요. 공공성, 네, 무상성 이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보편성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의무성은 국가는 국민이 교육에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며 학생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등성은 국민의 교육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성은 국가의 감독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육의 목적, 내용, 운영 방식이 공익과 공공선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상성은 공교육을 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적인 자금으로 부담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교육은 우리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교습 혹은 뭐 과외 수업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설립 내지는 운영 주체의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공교육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렇죠? 또 어떤 공익을 위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죠. 하지만 사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다음 공교육은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 과정, 교육 수준, 자격 등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도 교육이죠. 그리고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그리고 학력이 인정되고 학위도 수여된답니다. 반면 사교육은 교육관련법에 따라서 제도화되지 않은 제도권 밖의 교육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력도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비용으로 제공되는 데 비해서 사교육은 개인이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이죠. 또한 공교육은 공익을 추구하고 사교육은 이윤을 추구하죠. 그래서 개인적 필요를 그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나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사교육은 희망하는 개인에 한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근대 공교육의 성립과 그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식이 공교육이 성립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근대 공교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현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어떤 사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 사건은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루터는 국가의 번영이 국민 교육에 달려 있으며 만인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역사상 최초로 보편적 의무 교육 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루터가 당시 교회의 폐단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는 종교 개혁에 앞장섰죠. 자,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보통 교육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는 공교육 제도와 의무 교육 제도가 성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자, 다음으로 프랑스 혁명 또한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근대 시민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 형성의 토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근대 국가의 출현과 국가 교육 사상을 실현하는 그 토대를 마련하였답니다. 이에 프랑스 헌법 네, 제1장, 즉 다시 1971년 공포된 프랑스 헌법 제1장에는 모든 시민에게 공통되고 모든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교육에 관하여 무상의 공교육 제도가 수립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국가가 형성되며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게 되었고 국가가 계층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유능한 국민을 기르는 보편적 국민 교육 실시를 또 과업으로 삼았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대 공교육이 성립된 것이죠. 자, 다음 근대 공교육의 이제는 전개,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공교육 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시민혁명의 확산,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 그리고 근대 민족 국가의 수립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토대가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었답니다. 자, 그럼 먼저 네, 시민혁명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시민혁명 중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뭐 프랑스 혁명 이것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특징 중 국민 보통교육 제도에서 교육의 기본권을 강조하면서 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산업혁명. 뭐 여러분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또한 공교육이 제도로 자리 잡는데 이바지하였답니다. 자,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공장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럼 이러한 공장에는 다수의 노동자가 당연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교육을 했겠죠.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네.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국가가 등장하였답니다. 국민국가는 국민의 주권을 중시하고 국가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답니다. 그리고 교육이 국가 발전의 수단이 된다고 보고 교육의 대중화를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관리하고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19세기 후반부터 국가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설정된 국민 경제 체제가 나타납니다. 이 시기부터는 유럽의 국가들은 노동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었답니다. 그 후 국가 경쟁 시대가 더 확대되면서 국가 간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럼 자국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부국강병을 중시했겠죠. 부국강병, 다시 말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한다는 생각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길러주기 위한 국가주의 교육을 시행하였답니다. 따라서 공교육 제도가 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강화되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20세기 초반에 민주시민 교육이 뿌리를 내리면서 공교육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교육의 전개 과정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좀 내용이 어떻게 어려웠나요? 현재 우리에게 의무이자 또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이 공교육이란 제도, 이 제도를 처음 만들고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 시민이었다는 거. 그만큼 우리 시민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알아두었으면 하네요. 네. 이번 시간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